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하게 도움되는 부산 재개발 8월 3주차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3개입니다. 오늘 요거만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삼익비치 조합원 재분양 소식입니다. 두 번째, 문현 1구역 사업시행 인가 공람 소식입니다. 세 번째, 괴정 6구역 사업시행 인가 공람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삼익비치 소식입니다. 삼익비치. 누가 뭐라 해도 부산의 넘버원이죠. 얘는 전국구예요, 전국구. 부산의 넘버원이고, 전국구. 부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부산의 삼익비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다 알죠. 외지분들도 삼익비치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만큼 전국구입니다, 여기는. 전국구. 자, 여기가 조합원 재분양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원래는 언제 했는데, 23년도에 했어요. 23년도, 3년 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죠. 했는데, 이번에 재분양 신청을 합니다. 다시 평형 신청을 받는 것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2023년도 3년 전에 여기에 조합원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평당 4,500이었죠. 평당 4,500에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평당 4,500이면은 84 타입이 35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억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같은 84 타입, 현재 84 타입의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분담금이 17억 정도였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 타이밍이 2023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을 다시 신청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분양 신청. 그게 아니죠. 일단 기간은 8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40일간 진행을 합니다. 한 번 더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합원들은 무조건 4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게 되느냐. 분양 신청 자격은요. 삼익비치의 조합원. 그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은 없고 국유 주위에 무허가 건물 아니면 허가 건물 소위 말하는 뚜껑이라 그러는데 그것만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이니까.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있고 한마디로 대지 지분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자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여기도 중요한데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 자동방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합원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에요. 재개발은 내가 그 안에 땅만 가지고 있든지 건물만 가지고 있든지 무조건 다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분양 신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나눠집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현청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중 토지 등 소유자는 이야기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재건축사 조합원입니다. 이 조합원으로서 23년에 분양 신청에 따른 조합원 분양 신청을 완료한 자. 그러면 일단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신청한 사람만 이번에 신청을 하세요. 그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현금 청산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에 재분양 신청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다 해가지고 2023년에 내가 분양 신청 못했는데 이번에도 하면 안 될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보통 제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나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정가가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는 감정가는 이미 2023년도에 다 발표를 했죠, 그죠? 했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죠. 조합원 분양가. 그걸 봐야 돼요, 오늘은. 그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가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분들이 내가 원하는 평형대 신청을 하세요. 요거죠, 그죠? 보시면 자 사행피치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대략 지금 여기가 평당가거든요. 평당가가 84 타입에서 5,571, 40평 96 타입에서 5,695, 그죠? 그리고 48평 114 타입에서 5,631, 대략 한 5,600 정도를 뽑았어요. 대략 5,600 정도를 뽑았습니다. 84가 살짝 저렴한데 어쨌거나 뭐 한 5,600 선에서 쭉 뽑았습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는 55평에서 60평, 61평 정도. 얘들도 지금 한 5,600 정도를 뽑았잖아요. 그죠? 5,583, 5,601만 원을 뽑았잖아요. 예. 그래서 평수가 크다고 해서 뭐 평당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좀 그런 건 아니다. 거의 균등하게 5,600 정도로, 평당 5,600 정도로 뽑았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4 기준으로 얼마인가면은, 20억입니다. 20억. 20억 500만 원. 60평짜리는 34억 1,700만 원. 60평짜리는 34억 1,700만 원. 이 정도 나왔습니다. 뭐 요즘에 뭐 억억하니까는 별거 아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84 타입 뭐 35평짜리가 20억이라 하면은 좀 좀이 아니라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죠.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지금 상위피치에 84 타입 하나를 사려고 한다. 지금 84 타입이 요즘에 거래되는 게 얼마인가 하면은 3비 보시면 32 요거죠. 84 타입이 거래되는 게 지금 평균 12억대예요. 12억대 거래가 되고 있죠, 그죠? 12억대. 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얘가 감정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10억 정도 보시면 돼요. 10억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거의 1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P가 얼마 붙어 있는데, 한 2억 이상의 P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84 타입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84 타입을 하나, 여기에 서민 비치에 84 타입 물건 하나 사가지고, 동급의 평수, 84 타입을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감정가를 빼는 게 결국 내가 나중에 부담할 분담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10억짜리인데 20억짜리니까 그 나중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20억짜리니까 그러면 내가 10억을 더 내야 되죠. 그죠? 10억을 더 내야 됩니다. 언제 입주할 때 10억을 더 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얼마입니까? 감정가 10억짜리를 12억 2,500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취득 금액은 얼마인가? 22억이에요. 22억 2,500. 22억 2,500. 자, 지금 사행 빛이 84 타입을 사서 나중에 뭐 한 7년 뒤에 새 아파트 7년이나 8년 정도 뒤에 사행 빛이 새 아파트 35평짜리로 84 타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22억 2,500에 사는 거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평당가 5,600이 아니죠. 평당가 5,600이 아니죠. 대략 6천 정도? 되나? 4, 32.
아니지. 5, 6,1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평당 6,100만 원 정도. 지금 내가 사인비치 32평짜리를, 예, 12억대 사는 거는, 예, 평당가 6,100만 원에 한 7, 8년 뒤에 이 자리에 새 아파트를 사놓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 싸다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비싼데 싸다. 제 생각에는 비싼데 싸다. 아니, 평당 6,100에 사는 게 싼 거야. 부산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많더라고요. 정말 돈 많은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뭐,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뭐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음, 현재 그럼 조합의 일정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지금 조합은 재분양 신청을 하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일정은 자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이주는 27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27년도 하반기. 지금 26년도 하반기니까 자 1년 뒤에 이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조합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철거는 예, 28년도 하반기. 자, 내년도 하반기부터 1년 정도 안에 이주 다 끝내고 28년도 하반기부터는 철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조합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꼭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예. 신규로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서민PC 지금 좀 올랐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살짝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조금 올라왔어요. 한 1억 정도, 제 느낌으로는 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더 주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 분양 신청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진입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자, 내년에 이주한다는데, 진짜 이주하는 거야?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이주한다면, 그러면 이주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좀 더 싼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정가 10억짜리인데, 뭐 50% 이주를 줄지 60% 이주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60% 이주를 준다. 6억의 이주비를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거죠. 그걸 승계를 하는 조건이면은 예, 그러면은 12억짜리에서 6억을 승계받으면 6억만 있으면 되니까 그때 가면은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 타임에 진입하셔도 되고 실제로 내년도 하반기에 이주가 된다면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진짜 난 이주하는 거 보고 할래 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계기로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